이들은 중국 의학을 가장 가까이서 배우면서 중의학 기술뿐만 아니라 병을 다스리는 방법까지도 배우게 된다. 푸른 눈의 서양인 의사들이 진맥을 하고 침을 놓는 일이 머지않아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중의학과 서양의학을 결합한 통합의학이 과연 얼마나 더 큰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일까? 인구 15억의 대륙 중국. 중국 전통의학은 바로 그 15억 인구의 건강을 그들의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지켜왔다. 중국 헌법 21조에는 국가 발전을 위한 의료위생 사업은 현대의학과 중국 전통의학을 병행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지금 중국은 변하고 있다. 세계 서양의학과 중국의 전통의학이 결합해 통합의학이라는 21세기 신의학으로 발전하는 곳이 바로 중국이기 때문이다. 북경에 위치한 광화문 병원은 중국 중의과학원 부속 병원으로 중의학과 서양의학이 결합된 대표적인 통합의학 병원이다. 一般的情况下，有些病人在这个时候如果来，我们呢可以给他先用中医的方法，再用西医的方法。还有一些病人，如果是为了病人病情比较急和重，单用西医的方法效果也不好，那我们就可以中医和西医的方法同时应用，这样也可以算是一种中西结合的一样的。 임상실험뿐만 아니라 연구와 의료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후진 양성을 위한 교육도 철저하다. 但是50年代中国的领袖毛泽东主席啊，就是曾经对西学中班做过这么一个批示。当时西学中班给他写过一个批示以后，毛泽东主席在这个批示里面就认为啊，就是说办西学中班这个事情比较好。他当时的批示那是1956年，他说，假如说能在全国办这样的西学中班，过2到3年。 就会拥有2000到3000名中西结合的高级医师，其中可能要出几个高明的理论家。是，哎呦，烦的。后来就说，干脆您上别地儿去吧，别这样了。 당시 마오쩌둥은 중국 의학은 보물창고라고 하면서 높은 과학성을 포함하고 있는 중의학을 마땅히 발전시키고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현재 그러한 국가 정책과 규율에 따라서 중의학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광화문 병원의 특징은 환자의 단계에 따라 거기에 알맞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比如说，一个患者他因为白血球低，他做不了化疗，上我们这儿来吃中药。那我们一边给他吃中药，一边能做化疗，这样的话就帮助西医治疗完成了化疗完成率。 那同时，有的病人不适合于西医治疗，那这时候中医的治疗就也体现了一个比较好的疗效。 중서의학의 결합은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피부과 류와리 과장은 중서결합이 과정을 거친 중의 출신이다. 그녀의 경우엔 동료들과는 달리 서양의학의 기초에서 중의 치료법을 강구했다. 那时候好像有时候我生气，这样我就起了。生气了，一生气就起啊，这3次都是生气起的。不知道。不知道。 서양의학에만 의존하면 체내에 독성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양약을 줄이고 중약으로 치료하도록 하는데 그 결과 신경성 피부염의 효능을 발견할 수 있었다. 关门南街，我过去反正也总在这儿看病，说确实也了解这医院也挺好治的，所以我才上这儿来，给小问题叫回来到这儿看来嘛，在外国老看不好，老起包老痒痒，我说回来吧，回来在这儿看来吧，看我会拿点药回去再吃，来人再。我们还是就是第一呢，就是以这个疗效是第一的，中西结合。所谓中西结合呢，就是说
在疗效第一，就疗效是主要的。那么在这个前提下呢，我们就是能用中药。如果中药能解决问题，我们就中药；如果中药解决不了问题，比如说一些免疫性的疾病，那么我们就可以配一些西药，比如说激素类。 광화문 병원의 경우 의사들 중 상당수는 서양 의학을 전공한 의대 출신이었다. 이렇게 중국이 수천 년 자신의 바탕이던 중의학을 과감하게 수정하고 현대 의학을 받아들여서 자신들만의 통합 의학을 만들어내는 것은 환자에 대한 열린 마음 때문일 것이다. 所以中药呢，在这个方面的优势呢，就是说它的并发这个副作用比较少，可以吃的时间比较长，而且呢，中药的主要目的是一个全身的调理过程。我们认为呢，这个西医药这个治疗这个疾病呢，是治一个点，比如说阻断某一个过程，而中药呢是一个面，是对这个人体的一个综合调理的过程。 所以这个时候什么都有点那个舌子发啊，这个一些表现。 1950년 처음으로 서양 의학과의 결합을 시도했던 중국. 시아위칭 선생은 중국의 중서결합의 일기생이다. 당시 중국에선 중국 의학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중서의학의를 뽑았는데 중의 50명을 선발해 철저한 교육 과정을 거쳐 보건소 등 임상 경험을 쌓게 했다. 말하자면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고 오래된 중서결합의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중국에 살아있는 중서결합의 1기생은 모두 6명뿐. 그중 시아위칭 선생은 50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아직도 환자를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 扎点颈椎吧，扎一个疗程。那西医是包括咱们全球谁都治不了。我从92年开始治这个病，我就采取中西医结合的办法。我用中药，用针灸，用按摩，用功能训练，然后加上营养神经的药。 사실 중국에선 중의대학 안에 서양 의학의 기초와 임상과가 기본 과정으로 포함돼 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중의만을 고집한다 해도 그 바탕에는 서양 의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젊은이들도 서양 의학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다. 另一个呢，就是在这个临床实习的过程当中，大家拼命的想去抓一些西医的东西。那么这样呢，就是让中医的学的理论更好的和临床实践结合，能够真正把学到的理论运用在实践当中，下功夫不够。 혹자는 중국의 전통이 서양 의학으로 인해 무너지는 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중의와 서양 의학이 결합한 통합 의학이야말로 중국을 이끌어갈 미래 의학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3次到5次，中医好，西医好，中西医结合更好。因为中医有些传统的东西要走向世界，或者是要发展，就必须要走中西医结合的道路。这有助于我们中国医学的发展，也有助于世界医学的发展。 是1650毫升，24小时总出量是4500毫升，其中药量是3500毫升。 수천 년 뿌리 내린 중의학의 바탕 위에서 중국은 지금 중서통합의학이라는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그들의 힘을 키워나가고 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의학이 아니라 그것은 철저하게 환자에게 보다 나은 치료법이 무엇인가 하는 환자 위주의 의료 체계를 중국은 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실용적인 배려 위에서 출발한 환자를 위한 선택이기 때문이다.